나는 여기 올 때 여기 차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내가 다니는 그 대치동 학원에다 차 주차시켜놓고 지하철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정자역에서 여기 걸어오는데 딴 데는 괜찮아. 근데 귀가 너무너무 시려워요. 네, 여기 주차할 때 있지 않나요? 아, 주차할 때가 있는데 마땅치가 않아요. 마땅치가.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갔어요. 지하철 타고 가니까 한 40분, 5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지하철 타니까 또 괜찮아요. 이따 갈 때도 또 이따가 오후에 거기서 수업 있으니까 또 지하철 타고 가야 되겠죠. 올 때 슬리퍼 신고 왔어요. 슬리퍼. 크록스 신고 왔어요. 크록스. 짱 따뜻해요. 근데 뒤꿈치가 엄청 싫어. 민재 신발은 백신이네요. 그렇죠? 요즘 카드 신발 되고 있는 백신이네. 하얀 신발. 자, 요거 계속 이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새로운 단어 하나 배워보자. 동소체. 자, 동소체라는 걸 기억하자. 자, 동소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조와 배열이 서로 달라. 구조와 배열이 서로 달라서 성질이 서로 달라. 성질이 서로 다른 호전소 물질. 호전소 물질을 바로 우리 동소체라고 해요. 우리 책에도 보면 동소체가 아마 중간쯤에 나올 겁니다. 알로트로피에서 동소체 있죠. 한 종류로 되어 있으나 성질과 모양이 다른 물질, 입자의 조성이나 배열의 차이에 의해서 성질이 서로 다른 물질을 우리는 동소체라고 부르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호전소 물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소체는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하는 원소는 같은데 구조와 배열이 서로 달라. 당연히 성질이 다른 거고요. 단 호전소 물질이어야 돼. 이거의 대표 예로 뭐가 있냐면, 똑같은 탄소로 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는 흑연이 되고요. 어떤 경우는 다이아몬드예요. 똑같은 탄소로 되어 있어. 근데 하나는 흑연이고 하나는 다이아몬드예요. 왜? 구조와 배열이 서로 달라서. 이런 관계를 뭐라 불러? 동소체라고 불러요. 그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O2하고 O3가 있어요. O2 이게 뭐죠? O2? 산소. 물어봅시다. O3 뭘까? O3.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야. 북극 쪽에 구멍이 뻥 뚫려서요. 오존. 이게 오존이거든. 그래서 똑같은 산소로 되어 있는데 얘는 2개씩 그룹이 되어 있고 얘는 3개씩 그룹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성 원소는 어때?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바로 동소체라고 해요. 단 얘는 호전소 물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돼요. H2O하고 H2O2 이거는 동소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는 호전소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호전소 물질은 반드시 한 가지 원소로 구성된 호전소 물질일 때만 동소체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뒤에 다시 구조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흑연은 전기통해요. 얘는 전기통해요. 전기통하고요. 다이아몬드는 전기 안 통해요. 전기 안 통해요. 요 흑연이라고 잘 설명할게. 흑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흑연은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야.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 이 탄소 하나가 결합을 3번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탄소와 결합이 있어요. 이렇게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뻗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흑연이야. 그러면 여기 흑연 하나당 결합을 1번, 2번, 3번 할 수 있는데, 이거 제가 다시 배워요. 얘가 결합을 하지 않은 전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남아있어요. 얘도 전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남아있어요. 원래 얘는 전자 4개가 있는데, 제일 바깥쪽에, 그건 몰라줘요. 제가 볼 테니까. 그 전자 4개 중에서 3개는 다른 것과 결합하는 데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전자가 남네, 전자가 남고요. 이 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 전자를 홀전자라고 해요. 홀전자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흑연에 있는 홀전자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자가 흘러가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기가 흐른다 또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표현해요. 그래서 흑연이라고 하는 것은 요 홀전자가 남아 있고 요 홀전자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탄소로 되어 있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4개의 전자를 다 결합하는 데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흑연이고요. 요건 흑연이고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모두 4번의 결합을 해요. 이렇게. 얘도 4번의 결합하고 얘도 4번 결합하고 얘도 4번 결합해요. 그러면 요 탄소 하나가 봤을 때 결합을 하나, 둘, 셋, 4개 하니까 남는 전자가 있어 없어? 남는 전자가 없지. 그러니까 전자가 흘러가는 것이 바로 전기인데 얘는 남는 전자가 없으니까 전기가 안 흘러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탄소로 되어 있는데 얘는 전기가 통하고 얘는 전기가 안 통해요. 바로 뭐야? 성질이 서로 달라.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구조와 배열이 서로 달라서. 이런 관계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동소체라고. 이럴 수 있겠죠? 자, 동소체 어떤 건지 봤고요. 자, 우리 1페이지에 맨 밑에 봐봐요. 호나물에 대해서 나왔네. 호나물. 자, 호나물에 대해서 잠깐 좀 추가적인 설명할게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나오게 되니까. 자, 이 호나물은 섞여 있는데 이 섞여 있는 호나물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균일 호나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불균일 호나물이라고 있어요. 불균일 호나물인데 그것도 물어보자. 희승아, 균일이 뭔지 균일. 일정하게. 불균일은 안 일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균일 호나물은 섞여 있는데 골고루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설탕물, 그 다음에 소금물, 이런 것들이 바로 균일 호나물이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녹았기 때문에 위나 옆이나 옆구리나 꼭대기나 어때? 골고루 다 섞여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녹았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바로 균일 호나물이야. 근데 불균일 호나물은 녹았다는 표현보다 섞였다는 표현이 더 적당해요. 그래서 가만히 두게 되면 밑에 잔뜩 몰려있어. 위에는 별로 없고 밑에 잔뜩 몰려있어. 이런 것이 바로 불균일 호나물이고 이 불균일 호나물의 대표 예가 바로 흙탕물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설탕과 소금 같으면은 물에 녹았네라고 표현해요. 근데 흙이 물에 녹았네 이렇게 표현할까? 아니죠. 흙이 물에 썩졌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얘는 썩졌다, 얘는 녹았다 표현한다. 얘가 녹았다는 표현을 유식한 말로 용해되었다 표현하는데 이렇게 뭔가 물질이 완벽하게 들어가서 골고루 완벽하게 섞인 현상을 바로 용해 현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균일 호나물을 다른 말로 두 글자를 뭐라고 할까? 이렇게 용해 현상이고요. 용해되어서 만든 걸 뭐라고 할까? 매 비슷한데 아닙니다. 용실 비슷한데 아니에요. 한 가지 용자서만 맞아요. 용해, 그렇죠, 용해가 용해. 그래서 우리가 설탕물, 소금물 이런 것들 막 용해라고 하죠. 골고루 섞여 있는 거 이걸 균일 호나물이라고 해요. 불균일 호나물은 섞인 것들, 흙탕물, 그다음에 녹말 수용액 이런 것들이 바로 불균일 호나물. 암석 이런 것들이 불균일 호나물입니다. 자, 책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페이지 한번 봅시다. 2페이지 보면 호나물의 분리 방법이 있습니다. 호나물의 분리 방법인데 호나물의 분리 방법은 그냥 간단한 몇 가지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3번에 보면 분별 중류라고 있어요. 분별 중류라고 하는 것은 끓는 점의 차를 이용해서 호나물을 분리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인 예로서는 알코올과 물이 섞여 있을 때 분별 중류 방법을 이용해서 두 물질을 분리할 수 있고요. 추출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결정이라고 있는데 이 재결정 용해도 차를 이용하는 건데 이건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모르셔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보시면 1번 다음 중 동소체 관계에 있는 것은 했습니다. 동소체 관계에 있는 것은 했어요. 자, 동소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물질,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구조와 별이 서로 달라서 성질이 다른 포도소 물질을 동소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동소체 관계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2번. 2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동소체 관계 아닙니다. 자, 2번.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동소체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찾으라 되는데 그것도 잘 설명드릴게요.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똑같이 탄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연소시켰단 말이야. 연소시켰어. 연소시키면 그 연소 생성물이라고 불러요. 연소 생성물이라고 부르는데 연소시켰다는 이야기는 산소와 결합시켰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탄소가 산소와 결합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물질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흑연을 태워도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요. 심지어는 다이아몬드를 태워도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아까 내가 진짜 다이아몬드 구분하는 방법으로 진짜 다이아몬드를 액체 산소 속에 집어넣은 거지. 그러면 그 탄소가 다이아몬드 속에 들어있는 탄소가 산소와 반응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타는 거지. 그렇죠? 액체 산소 속에 들어가서. 근데 가짜 다이아몬드는 안 타죠. 그래서 진짜 다이아몬드가 없어지고 가짜 다이아몬드만 남는 거죠. 그래서 동소체 같은 경우는 구성 원소 같기 때문에 불에 태웠을 때 발생하는 연소 생성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소 생성물이 같다 또는 연소 생성물을 이용해서 동소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2번의 정답은 몇 번이고? 4번이 되겠죠. 3번 문제는 모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서로 동소체 관계가 아닌 것은 했어요. 정답은 5번인데 모셔도 상관없습니다. 수소와 중수소인데 이건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수소와 중수소라고 하는 것은 동위 원소예요. 밑에 써놓으세요. 다음에 다시 설명합니다. 동위 원소. 동위 원소. 이건 뒤에가 설명드려요. 이거는 지금은 이걸 설명하는 타임이 아니니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문제. 순수한 물질은 일정한 밀도, 녹는점, 끓는점, 용해도를 가지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아래 표와 같은 성질을 가진 두 물질을 분리하고자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을 했어요. 자, A는 20도씨에서 상온에서 액체 상태 존재하고 B도 액체 존재해요. 끓는 점은 78.5도, 120도. 근데 물질 성질은 둘 다 극성이야. 극성이라는 얘기는 뭐야? 섞인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두 개 섞인다는 이야기고요. 밀도는 0.80, 0.82도 거의 차이가 없네. 자, 그러면 이 A란 물질과 B란 물질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소희는 어떤 점? 그럼 민지한테. 증류법. 그렇죠. 분별 중류 맞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오케이, 정답입니다. 분별 중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끓는 점의 차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끓는 점의 차를 이용해서 하나는 78.5도, 하나 120도니까 끓는 점의 차를 이용해서 A와 B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온도를 한 78.5도로 높게 되면 B는 그냥 액체 상태로 존재하겠지만 A는 기체가 되어서 날라오겠죠. 그러니까 분리할 수 있겠지. 피스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극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물질 안에, 그러니까 분자라고 부르는데 그 분자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것을 극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직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극성의 반대말이 무극성이다라는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극성, 극성끼리 섞이고 무극성, 무극성끼리 섞여요. 이거 한번 볼까? 어딨나? 물이 있는데 물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이야. 그 다음에 NaCl. 요 NaCl은 극성일까, 무극성일까? NaCl, 요 극성. 그래서 소금을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녹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경우 조금만 접시에다가 밥 안 먹고 지금 소리밖에 없어서 소리가 군침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밥 안 먹고 소리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그림을 쫙 많이 그리거든요. 수업하다 보면. 근데 애들이 잘 맞춰요. 정말 신기하게. 소리 이게 뭐지? 쌀 아닙니다. 그래서 뭘 것 같아요? 과자 아닙니다. 밥을 안 먹은 소연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연이 이게 뭘까?
내가 세 끼를 굶어도 저건 못 맞힐 것 같아요.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지민이 뭘까? 내가 어제 먹었어요. 아. 별 도움이 안 되나? 자,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맞힌 것만 봐봐. 소연아, 이게 제일 먹고 싶은 것이 뭐야? 딱히 먹고 싶은 거 없다. 희생이 지금 현재 제일 먹고 싶은 거. 배부르고 등 따시고, 최적의 상태죠. 뭐 먹고 싶어요, 지금? 짜장면. 짜장면을 먹을 때 제일 먼저 먹는 거예요. 면이에요. 면. 그냥 면 그냥 바로 먹는군요. 아니 비벼서. 비벼 먹을 때 또 뭐 골라 먹을 텐데. 네? 꼴뚜기 골라 먹지 않아요, 먼저? 물 골라 먹지. 안 골라 먹어요? 단무지요. 단무지만. 보통 보통 이제 짜장 못다 이게 단무지 먹을 때 단무지를 그러니까 원샷을 한 번에 먹어요, 아니면 잘라서 먹어요? 잘라서 먹어요. 근데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지. 아니요. 나는 저 짜장 먹을 때 단무지 이렇게 먹는데 나도 잘라서 먹거든요. 근데 그냥 반 깨물어 먹고 반은 다 짜장면 위에 올렸는데 자꾸 깜빡해요. 계속 새 걸만 먹지. 그래서 다 먹다 보면 막 단무지 그 반쪽까지가 막 널려져 있죠. 짜장면 그릇 안에. 자, 요거 삼겹살이야. 삼겹살. 이게 못 맞히는 게 신기하네요. 지민이는 답을 알고 있었죠? 몰랐어요? 삼겹살이야.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상상해보자.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기름장 만들 거야. 자, 기름장 만드는 재료 한번 물어보자. 지민이, 여기다 뭘 집어넣지? 기름장? 기름. 무슨 기름? 휘발유 이런 거? 안 되죠. 큰일 나죠. 휘발유를 어떻게 먹습니까? 어떤 식용유? 식용유 아니에요. 참기름이죠. 참기름. 그 다음 또 뭐 넣지? 소금이죠. 소금. 그 다음에다 참기름을 착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소금을 착 집어넣죠.